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을 만드는 연출가 박정봉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수원에서 했던 공연은요, 작년에 수원 SK 아트리움에서 태양에 가려진 맑은 달이라는 작품을 올렸습니다. 수원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두 분 있으시잖아요. 정조와 나혜석인데요. 나혜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는데요. 나혜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현재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연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우연하게 판소리를 이렇게 공연을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판소리에 매료돼가지고 저 정말 너무 멋진 예술을, 저 판소리를 연극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판소리 언어를 만드는 창작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소리 자체가 이미 전통의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맥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연극이라고 하면은 서양식 연극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만의 표현 방법이 없을까? 우리 언어를 잘 담아내는 장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판소리가 정말 이상적이고 정말 완벽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판소리는 원래 1인창으로 하는 이제 고수와 함께 이 부채를 하나를 들고서 이제 혼자 연기도 하고 혼자 소리도 하고 이렇게 막 움직임도 하면서 그게 보여내는 실현 예술인데, 그 언어를 가지고서 연극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게 판소리의 매력이 아닐까. 그 대부분 창은 뭐고 판소리는 뭐고 민요는 뭐고 병창은 뭐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창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 성악, 저희 전통 국악에서 이제 통칭하는 전통 성악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창 아래 이제 갈래에 정가, 가곡, 가사, 시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판소리도 있고, 그 민중의 노래, 민요도 있고요. 그리고 가야금과 함께 소리를 하는 가야금 병창도 있고요. 판소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연극적인 이야기를 가진 소리이고요. 그리고 민요 같은 경우는 정말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김 매는 소리, 밥 매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무대화된 게 민요입니다. 그리고 정가는 시조, 가사, 가곡을 이제 통칭하는 게 정가인데요. 옛날 선비들이 이렇게 청산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가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렇게만 일단 구분을 하시면은 더 즐기시는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이제 약 500년 전에 조선 영조, 정조 그 정도를 지나올 때 가장 성행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유진환의 만화집이라는 그 사설집에 춘향가 가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쯤부터 이렇게 전승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유추를 하더라고요, 문헌에서는요. 그래서 한 12바탕이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현재는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5개의 전통 그 판소리가 전승이 되고 있고요. 다른 판소리들을, 전통이 될 수 있는 판소리를 만들어내는 창작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술에는 어떤 장르의 경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통의 판소리니까 소리북과 함께 그냥 소리꾼이 그렇게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보여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판소리가 이제 그 보여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그 공연에서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판소리 아리아, 오늘은 제목에서도 이렇게 보이듯이 현재의 동시대적인 음악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었고요. 또 현재를 살아가는, 예술가로 살아가는 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가사나 이런 것들도 직접 담아봤고요. 사실 북 하나만 놓고 하는 판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데, 그게 굉장히 들리는 사운드가 스테레오적이거든요. 근데 피아노가 더해지면은 그 들리는 사운드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담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중분들이 입체적인 사운드에 굉장히 익숙해 계시거든요. 완창판 소리나 이런 거를 몇 시간 동안 하면은 북 하나만 놓고 하기에는 약간 지루하게 느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해봤고요. 그리고 피아노뿐만 아니라 이제 제 작품에서는 첼로도 사용하고요, 바이올린도 사용하고, 그리고 건반도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대중 기타, 일렉 기타도 사용하고요.
그 작품을 보여내는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들이 무엇이 더해지든 어떤 거든 저는 다 상관없이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멋스럽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선조들이 이제 하시기에는. 원래 원형의 판소리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향유하는 계층이 이제 높아지다가 보니까 조금 더 고급 언어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한자어가 들어가야 굉장히 고급진 예술이군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보셨던 영상이 이제 흥보가를 모티브로 만든 곡이거든요. 코로나 때 예술 활동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로 또 벌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돈이 정말 여러 곳에 잘 흐르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열심히 고생하고 사는데 왜 항상 힘들지? 라는 생각에 이제 가사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여봤던 곡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내는 게 극예술이거든요. 제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관계가 가진 이면이 있어요.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저는 무대 위에 잘 담아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공연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인간의 그 각박한 환경을 조금 더 다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조대왕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조가 가진 위대함 뒤에 가려져 있는 인간적인 아픔 같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고요. 위대한 나혜석이 아니라 인간 나혜석이 생각했던 예술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의 고민은 무엇일까?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인물이 꿈꿨던 고민과 이상은 지금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같은 것들을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얻어요. 수원에서 이제 2012년도, 13년도에 유망예술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출세가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작품은 굉장히 날것의 이제 공연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정말 작심하고서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만들고 그만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민을 담았던 작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유망한 사람으로 출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았었는데요. 지금 돌아서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저로서 막 부끄럽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아트술래라는 채널에 오시면은 거기에서 제가 올렸던 공연 전체 영상도 보실 수 있으시고 또 대목별로 이렇게 영상을 잘라가지고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출세가도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또 창작했던 적벽이라는 작품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정조가 태양에 가려진 맑은 달 이런 작품들 오셔서 그냥 자유롭게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렸던 이제 태양에 가려진 맑은 달이라는 작품을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노라를 놓아라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다시 또 공연을 올해 올려요. 저는 이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공연들이 지속적으로 공연이 되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그게 전통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작품들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이렇게 올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도 저는 배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서사랑채라는 한옥에서도 판소리와 민요 그리고 악기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선호하는 그 판소리가 어떤 판소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판소리도 이제 동편제 소리, 서편제 소리 그리고 또 다양한 장르 소리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소리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저는 수원에서 이제 2002년부터 지냈으니까요. 꽤 오랜 시간 보냈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 어떻게 예술 활동을 이어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예술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작품 어렵게 올리고 또 한 작품 올리고 이런 형태가 돼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축제나
이런 행사적인 그냥 일회성 공연은 굉장히 많은데 순수 예술에는 집중하지 않는 환경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비주류의 예술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집중해주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마음이에요 항상.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전통은 시간과 행위의 응축인 것 같아요. 시간과 행위의 응축에 생명력이 더해져서 지속이 되는 것 같거든요. 수원에는 61년이 된 수원화성 문화제라는 축제가 있잖아요. 61년이라는 전통을 이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제가 하는 예술도 그렇게 오랜 시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재단에서 잘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 예술가들 또한 노력하고요. 네,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8살 딸아이가 있는데 주변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딸아이는 국악시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미리 하고 있었던 후배들은 정말 그런 친구들에게 항상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만 편법이나 뭐 요령 생각하지 말고 노력과 소신이 대가로 이어지는 삶을 예술가로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게 정답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전통이라는 예술을 또 미래의 전통을 같이 잘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